감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강력한 에너지다. 감사는 마치 전기와 같다. 전기는 단순히 어둠을 물리치는 데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용도에서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감사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단순한 행동으로 감사를 생각할 수도 있고, 전기처럼 여러 용도에서 힘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로 여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감사는 어떤 힘의 원천이 되어주는가? 감사를 실천하는 5단계. 1단계. 변화시키거나 끌어들이고 싶은 일을 선택하라.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굳은 믿음이 필요하다. 만일 자신이 정한 목표가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감사의 파동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우선 당신이 변화시키거나 끌어들이고 싶은 일을 적어라. 만일 경제적 풍요를 원한다면 나는 많은 돈을 원한다고 적은 다음 소망의 구체적인 규모나 형태를 선택하라. 당신의 마음을 집중시킬 확실한 대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대상은 현재의 삶과 원하는 소망을 연결시켜서 결정한다. 예를 들면, 지금 받는 봉급의 2배를 받고 싶다. 지금 가지고 있는 고객의 5배를 확보하고 싶다. 지금 벌고 있는 판매 수당을 10배로 늘리고 싶다. 모든 지출이나 청구서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고 싶다. 이제 당신은 현실과 연결된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일 당신의 소망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강력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원하는 것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했으면 다음 단계로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어야 한다.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이 원하는 소망을 생각하며 질문을 던져보라. 내가 정말 판매 수당을 10배나 늘릴 수 있을까? 당신은 10배 늘어난 판매 수당을 은행에 입금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만일 당신이 그래, 나는 지금보다 판매 수당을 10배 늘릴 수 있다고 확신해.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그 정도 액수를 내 것으로 만들 자신이 있어 라는 느낌을 갖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은 그 소망을 위해 감사의 파동을 강하고 분명하게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되길 바라면서도 자신이 실제로 100만 달러를 벌 수 있으리라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소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구체적인 소망을 충분히 전달함과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당신의 소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당신이 그래, 판매를 10배나 늘린다는 건 사실 무리야. 하지만 3배 정도는 충분히 늘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당신이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소망이 그것이라면
판매를 3배 늘리겠다는 소망으로 재조정하라. 소망은 언제든지 재조정할 수 있다. 최후로 조정 작업을 마친 소망을 상세하게 적는 것은 그것을 보다 잘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소망이 능력을 지나치게 초과할 경우 진정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수 없다. 파동이 약하면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2단계. 당신의 소망을 뒷받침하는 감정을 확인하라. 이 단계에는 소망의 의미와 가치를 자신에게 반문해보고 그것에 대한 느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래야만 그 소망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지 확실히 예측할 수 있다. 감정은 감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감사는 소중히 여김과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둘 다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들이다. 소망에 대한 감사의 파동을 발상하는 순간 최대한의 감정을 실어 간절하게 실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망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자신의 소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 소망이 당신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을 때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 나는 판매 수당을 3배 늘려 한 달에 15,000달러를 벌고 싶다라는 소망에 대해 생각해보자. 한 달에 15,000달러라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안겨주는가?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당신은 흥분해서 소리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기분은 어떤가? 끝내주는군요. 그 밖에 다른 의미는? 그것은 여기서 당신은 잠시 머뭇거린다. 당연한 반응이다. 우리는 어떤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신의 소망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강력하고 집중적인 감사를 발산하기가 힘들다. 소망의 의미를 파악하는 좋은 방법은 원하는 결과가 실현됐을 때 당신이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것이 당신의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당신의 직업은, 당신의 취미나 다른 활동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당신에게 15,000달러는 다달이 날아오는 모든 청구서에 신경 쓰지 않고 편안히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 기분이 어떨지 반문해보라. 안정감과 평온함과 안락함이 떠오를 것이다. 그 밖에 15,000달러가 의미하는 것은 아이들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님께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 돈을 넉넉히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을 상상하면 얼굴에 미소가 떠오를 것이다. 또 다른 의미는 저축을 할 수도 있다. 자동차나 보트, 꿈꾸던 휴가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아도 된다. 통장에 돈이 두둑하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마음이 흥분되고 신날 것이다. 이제 당신에게 15,000달러가 꼭 필요한 이유가 생겼다. 이제까지 생각해낸 것 이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 당신은 교육기관이나 사회봉사단체에 기부금을 낼 수도 있다.
얼마나 마음 뿌듯한 일인가. 당신은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는 생각에 흐뭇하고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1만 5천 달러를 보다 열렬히 원하는 동기가 된다. 감사는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당신의 소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이 실현됐을 때 찾아올 감정을 확인한다면 소망의 감사함과 소중함을 더욱 간절히 느낄 수 있다. 당신은 이제 강력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바탕이 되는 소중함과 감사함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 그런 감정은 당신이 확실한 의미를 깨닫고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한결 분명하고 집중적이며 강하게 느껴질 것이다. 3단계. 갈등을 일으키는 생각이나 믿음을 뿌리 뽑아라. 자신에게 이렇게 반문해보라. 내가 원하는 소망에 대해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성취될 가능성과 그것을 성취할 내 능력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내 소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생각은 무엇인가? 감사의 파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믿음이 당신의 소망을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래, 나는 돈을 좋아해. 열심히 벌어보자. 라고 각오를 다지다가 잠시 후 주머니에 1달러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겨우 1달러밖에 없잖아. 1달러 가지고 무얼 하겠어? 이 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모순된 생각은 당신의 파동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모순된 생각은 서로의 파동을 상쇄시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 부를 추구하면서 돈을 모욕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착각 상태에 빠지게 된다. 당신은 돈에 대해 집중하고 분명한 파동을 갖는 대신 혼란스럽고 흐릿한 파동을 갖게 되어 원하는 돈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파동이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는데 필수 요소인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일에 대해 모순된 생각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그런 생각과 믿음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여기 그 방법을 소개한다.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믿음을 종이에 적어라.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가끔 믿음과 현실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은 당신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생각의 집합체일 뿐이다. 따라서 다른 생각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이 돈 자체와 돈의 장점 또는 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놀랄 것이다. 이번에는 당신의 소망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 다시 돈을 예로 들면 당신은 혹시 나한테 돌아올 눈먼 돈이 어디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돌고 도는 게 돈이라는 말처럼 돈은 모든 사람에게 갈 수 있다. 그런데 왜 굳이 당신만 피해 가겠는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도둑 맞을까봐 걱정이 되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해프게 써버릴까봐 염려되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이 소망을 향한 감사의 파동을 산만하게 만든다.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소망과 부학 파도로 바꾸어라. 돈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이상적인 관념으로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다. 세상의 돈은 항상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하루아침에 세상의 돈은 항상 풍성하다라고 바뀔 수는 없다. 당신이 결코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풍족함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아. 나도 보다 많은 돈을 끌어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어 라고 바꿀 수는 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감사의 파동을 뒷받침한다. 삶에 대한 당신의 핵심적인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 가치관은 당신의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핵심적인 가치관이란 여러 가지 가치관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말한다. 만일 당신이 삶이란 고달픈 거야. 죽는 게 속 편하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고달프게 일하는 수밖에 없지 라는 식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소망은 이런 가치관의 방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결과는 뻔하다. 당신 생각대로 돈이 당신에게 오도록 만들려면 힘이 많이 들 것이다. 발산되는 소망의 파동이 약한데 어떻게 돈이 쉽게 올 수 있겠는가? 돈을 소망하는 파동을 발산하면서 나는 힘든 걸 즐기는 편이야.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힘들게 땀을 흘려야 한다는 걸 직접 체험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당신이 핵심적인 가치관을 확인하고 올바른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단 당신의 생각이나 믿음을 탐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나 믿음의 목록을 작성하라. 그리고 이 목록을 돈을 끌어들이는 다짐의 말로 사용하라. 어떤 것을 말로 단언하는 가운데 그것의 현실성이 생겨난다. 이것을 매일 자신에게 되풀이하라. 돈을 지지하는 다짐들은 대개 이런 것들이다. 돈은 좋은 것이다. 돈은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나는 속물이 되지 않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은 쉽고 즐겁게 내게 올 것이다. 나는 돈을 끌어들이는 자석이다. 내 삶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 나는 항상 일이 잘 풀리는 편이다. 무언가를 되풀이해서 다짐하는 것은 현재의 생각이나 믿음에 힘을 실어준다. 돈을 지지하는 새로운 생각이나 믿음은 새로운 파동을 발산함으로써 그에 부합되는 일들을 끌어들인다. 돈을 거부하는 생각이나 믿음이 그와 상응하는 일들을 끌어들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호의는 호의를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매일 다짐을 되풀이한다면 감사의 집중력을 보다 강력하고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4단계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라. 우리는 이제 모든 기초 공사를 마친 셈이다. 당신은 변화시키거나 끌어들이고 싶은 것들을 이미 선택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룬 후에 맛보게 될 감정도 확인했다.
갈등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믿음도 뿌리 뽑았다. 이제 드디어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시점이 된 것이다. 이 단계는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다음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선명하고 집중적이고 강렬한 소망의 파동을 발산할 수 있다. 원하는 것보다 적게 가졌을 경우 현재 있는 것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당신이 청구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수입에 불만족하는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감사하지 않고 써야 할 돈, 갖지 못한 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상황을 불평하는 자세다. 이런 자세는 뭔가 좋은 것을 끌어들이는데 방해가 된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당신의 파동이 비판적이고 불만투성이라면 보다 많은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발산하는 파동도 비판적이고 불만투성이일 수밖에 없다. 이미 가지고 있는 돈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 대신에 나는 현재의 수입으로 청구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라는 믿음을 갖자. 이런 믿음은 돈에 대해 긍정적인 파동을 발산하게 만든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보다 많은 돈을 끌어들이는 밑거름이다. 만일 통장에 1센트밖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보물처럼 생각하라. 지금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더 갖길 원한다면 현재에 있는 것에 깊이 감사하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을 소중하고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발전시켜라. 만일 당신이 현재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입장이라면 원하는 것에 대한 감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돈을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돈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장애가 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어.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풍족하게 지내고 있잖아.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또는 돈은 좋은 거야. 나도 그 달콤함을 맛보고 싶어 라는 다짐을 되풀이하라. 당신의 다짐은 소망의 주변에 긍정적인 파동을 발산할 것이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충분히 갖추었다면 이제 소망의 파동을 발산시켜야 할 때다. 방해받거나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을 장소를 택해 편안한 자세로 앉는 다음 눈을 감아라. 당신이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소망의 가치를 모두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유익한 점을 열거해보라. 당신에게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있는 개인적이고 친숙한 단어를 사용해서 생각하라. 돈을 예로 들면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줄 거야 라는 식의 일반적인 단어로 생각하지 말고 보다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말을 사용하라. 가족들과 디즈니랜드로 크루즈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줄 거야. 당신의 소망이 가져다줄 멋진 일들을 그려보며 진심으로 감사하라. 보다 많은 돈이 보장해주는 안락함과
평온함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라. 강한 열정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소망에 집중하라. 소중하고 귀하고 고맙고 보물처럼 여기는 감사의 마음을 3에서 5분 정도 지속시켜라. 필요하다면 바이오도트의 도움을 받아 색깔의 변화를 살피며 긴장을 풀어라. 나머지는 파동에 맡겨라. 당신의 감사 파동은 이제 발산되었고 그 파동과 부합되는 파동을 찾아 나설 것이다. 감사는 보다 많은 감사할 일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만일 당신이 선명하고 집중적인 감사의 파동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소망은 놀라운 속도로 감사할 일들을 끌어들인다. 그러나 감사와는 거리가 먼 만일 뭐뭐라면 이라는 생각이 끼어들면 파동은 힘을 잃는다. 만일 이게 먹히지 않으면 어쩌지? 만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일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목록을 대자면 한이 없다. 이런 만일 뭐뭐라면은 걱정, 두려움, 의심 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반영한다. 걱정, 두려움, 의심은 감사와는 잘 어울리지 못한다. 당신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는 일을 진심으로 소중하고 고맙게 여기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당신의 파동은 혼란스러워질 테고 그런 파동으로는 당신이 추구하는 것을 끌어오지 못한다. 만일 감사의 파동에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을 허락한다면 당신의 노력은 자기만족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당신의 파동은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소망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소망의 파동을 발산하려는 순간 걱정이나 두려움, 의심이 머리를 스치거든 이렇게 말하라.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당신의 소망에 소중함과 감사함을 실는 일에 전념하라. 그런 걱정, 두려움, 의심은 나중에 점검함으로써 오히려 감사를 지원해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도 있다. 5단계 감사의 힘이 작용하도록 만들어라. 일단 소망에 대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했으면 기쁨과 흥분 속에서 기대감을 갖고 삶의 그 징조가 나타나는지에 주의를 기울여라. 베개 밑에 15,000달러가 들어있기를 기대하거나 내일 아침 상관이 당신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서 봉급을 3배 올려주겠다고 말하길 기다려보라는 뜻이 아니다. 감사의 파동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나 경험, 상황을 끌어들이기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당신의 임무는 감사의 힘이 작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징조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보다 많은 감사를 발산시키며 당신이 끌어들일 놀라운 파동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소망을 뒷받침하는 태도와 느낌을 의식적으로 갖는 것이다. 예를 들어 3배의 판매 파동은 일상생활 안에서 시작될 것이다. 당신은 보다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아이디어를 우연히 귀동냥에서 듣게 될 수도 있고 회사 게시판에서 고객에게 제공할 판촉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또는 상관이 골칫거리 고객의 명단을 넘겨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작용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그것이 소망을 단번에 충족시켜주는 일이 아닐지라도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라.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말아라. 예를 들어 고객을 끌어들일 아이디어를 우연히 얻어 들었을 경우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만으로 그치지 말고 그 아이디어가 15,000달러라는 소망의 길로 이끌어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라. 게시판에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판촉물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면 바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전해주어라. 그리고 상관이 스미스 씨, 아무도 이 골칫거리 고객을 맡으려고 하질 않아. 어때? 자네가 맡아보겠나? 라고 말할 때 젠장, 재수없게 또 골치 아픈 고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에 감사하라. 그래, 그 늙은 스크루지 영감님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도 몰라. 혹시 알아? 한번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야. 감사의 파동이 당신의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여러 징조들에 관해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라. 그리고 당신에게 찾아오는 기회와 아이디어들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라. 물론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도 잊지 말아라. 감사의 파동이 일단 발산된 후에는 결코 감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강렬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감사는 최초의 행동이자 최후의 목표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당신의 소망은 그것을 채워가기 위해 일련의 사건들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취된다. 초기에 찾아오는 기회는 소망의 파동이 끌어들인 싹이 움트기 시작한 결과다. 이 초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현상을 현실로 바꿔 놓으려면 행동이 필요하다. 분별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이용해서 당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살려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라. 모든 기회에 다 반응을 보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때 파동이 어떤 방향으로든 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져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나 놀라운 상황도 기꺼이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어라. 당신이 파동의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파동은 당신이 원하는 것과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빨리 그것을 삶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물론 소망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적절한 선택을 하는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강력한 감사의 파동을 보낸다 해도 스미스 씨가 스크루지 영감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부주의한 탓에 슈퍼마켓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가정하자. 누군가가 이봐요, 바닥에 있는 물 때문에 넘어졌으니 슈퍼마켓을 상대로 고소하면 15,000달러는 받을 수 있을 거요. 라고 부추긴다고 그 말에 따를 것인가? 다시 말해서 당신의 감사 파동은 많은 일들을 끌어들이지만 그것을 취할지 말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핵심적인 가치관에 부합되는 파동을 선택하고 그것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거나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등의 모든 판단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슈퍼마켓을 고소하지 않는 신사다운 태도를 누군가가 목격하고 그 정지성을 높이 평가해서 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제공할지 누가 알겠는가? 감사의 파동은 당신의 소망을 실현시켜줄 온갖 기발하고 놀라운 방법들을 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다. 이런 놀라운 기회들은 초기에는 불행한 일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3배의 수입을 위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해고를 당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이렇게 소리칠 것이다. 젠장,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니야. 그러나 현재 직장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3배의 수입을 올리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는 동안 충격적이거나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절망하지 말아라. 당신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을 강화시키고 단점을 보강할 수 있다.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치는 동안 3배의 수입을 위한 감사의 파동은 그 소망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나 상황을 끌어들일 것이다. 당신은 다가오는 결과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감사를 작동시킬 때는 마음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라. 당신의 소망이 충족되길 간절히 기대하며 인내심을 발휘하라. 조바심을 내며 파동을 테스트하려고 들지 말아라. 어린아이처럼 아직 돈이 안 생기잖아. 왜 아직 안 나타나는 거야? 라고 보챈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려라. 강렬한 파동을 발산시켰으면 그 파동이 자신과 일치하는 파동을 끌어오리라는 확신을 가져라. 이것은 과학적인 현상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당신의 소망에 정기적으로 소중함과 진심 어린 감사를 보내며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도 잊지 말아라. 소망이 충족되길 기다리는 동안 어떤 징조가 나타나든 지속적으로 소중함과 감사를 표현하라. 당신의 감사 파동은 힘이 더욱 커져 보다 빠르고 쉽게 소망을 끌어올 것이다. 당신은 행복한 기대감으로 충만한가? 크고 작은 징조들을 통해 소망이 충족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가? 소망에 대한 행복한 기대감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당신이 열망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준다. 열망에는 원하는 것을 못 가진 데 대한 불만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열망은 감사와 공존할 수 없다. 어떤 것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열망하도록 노력해보라. 그러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소망하는 것을 열망하기보다 감사하는 쪽을 택하라. 그러면 보다 쉽게 그것을 끌어들일 수 있다.